러시아, 우크라이나. 네, 안녕하세요. 샤크입니다.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어요.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, 참, 제가 요새 푸틴을 꼭 그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푸땅크라고 그래요. 푸땅크? 정말 좀 대단한 것 같고요.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쳤냐? 그 러시아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이제 그거죠. 이제 우크라이나 쪽, 그 돈바스 지역 쪽,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 그 돈바스 지역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군을 그쪽에 투입을 시킬 거다. 왜냐면 그 국경 경계 자체가 굉장히 많은, 뭐 옛날 크림반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쟁 지역이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그런 이유로 군을 보낸다고 했는데,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 돈바스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키예프 지역까지도 뭐 이제 공격을 자행하는 뭐 결국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, 그렇다면 이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냈지만,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냈을까요? 자국민 보호는 사실 그냥 침공을 하기 위한 그 명분인 거죠, 명분. 단순히 그냥 명분을 만든 것 뿐인데, 일단,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, 제 생각. 러시아가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죠, 우리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의 주축이 어찌 보면 러시아였는데, 그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때 당시 연합을 맺었던 국가들이 다 분리 독립을 했잖아요.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,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슨 스탄 막 붙어 있는 국가들, 그런 국가들이 이제 다 분리 독립을 했는데,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그나마 좀 큰가 봐요, 나라가.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에 비하면 뭐 그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지역 영역을 갖고 있어요. 갖고 있다고 해요. 근데 약간 러시아는 옛날 그 소련에 대한 약간 노스텔지아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 향수가, 약간 요즘 우리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미국한테, 그 자유진영한테 계속 깨지면서, 우리가 너무 좀 이런, 뭐 핍박 아닌 핍박을 좀 받은 느낌이 좀 든 것 같은데, 우리도 좀 우리만의 좀 힘을 다시 키우고 싶다 라는 생각에 좀 우크라이나 쪽을 계속 이제 막 좀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에 반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, 러시아는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. 1700만 평방제곱킬로미터로 알고 있어요. 그 세계 1위죠. 2위가 캐나다인데, 캐나다가 제 기억에는 970만 평방제곱. 그래서 막 러시아, 캐나다, 뭐 저기 중국, 미국 뭐 이런 순으로 제가 알기론. 그런데 2위가 900만인데 러시아는 1700만이잖아요. 2위보다도 거의 2배 이상 가까운 그 땅을 갖고 있는데, 러시아가 의외로 좀 쓸만한 땅들이 많지가 않대요.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제 되게 거의 북극 근처에 이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. 추워서 땅에다가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. 사람들도 너무 춥다 보니까 막 그거를 뭐 놀릴 수 있는 땅도 없고. 그리고 러시아가 예전에 제가 그 세계지리 이런 거 배웠을 때 들어보면, 러시아가 옛날부터 그 부동항에 대한, 부동항이 뭐냐면 얼지 않는 항구라고 해가지고, 부동항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. 그래서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을 되게 좀
블라디보스톡을 되게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나마 조금 거기는 이제 얼지 않는 항구 역할을 좀 하는데 거기도 좀 되게 춥죠.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쪽에 위치한 그 약간 북대서양까지는 아닌데 그쪽에 위치한 그 약간 그런 얼지 않는 부동항에 대한 좀 그런 호시탐탐 그런 걸 노려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. 아 물론 뭐 제 생각이기도 한데 이게 거짓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세 번째는 이거는 약간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인데 그 우크라이나의 뭐 나토 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래요. 나토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잖아요.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 이 기구가 뭐냐? 그 한때 그 소련의 그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과 그런 이제 유럽의 서방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들이 이제 그 뭐냐 동맹을 맺은 기구죠. 동맹을 맺은.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한때 소비에트 연방이었지만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사실 공산 진영에서는 이제 공산권이라는 말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이제 공산 진영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 어찌 보면 러시아의 견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약간 미국이나 뭐 서방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. 나토에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게 되면 이제 미군이나 이제 서방의 그 유럽 EU 군들이 주둔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견제를 받게 되니까 그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또 쳐들어갔다고 하는데 요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 같아요. 예, 일리는 있는 말 같은데 네, 일리가 있어도 뭐 나토 가입하는 게 왜 러시아는 물론 옛날에 정말 강대국이었죠. 소련은 엄청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 아직도 그런 뭔가 권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. 조금 안타깝죠. 그런 모습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저는 진짜 좀 더 열이 받는 게 그 풋당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한때 저기 80년대 그 탱크 몰고 저기 가신 분 있잖아요. 그분 비유해서 제가 풋당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국제적 외교적인 마찰이 있어서 그렇게 쳐들어가는 거면 관련된 뭐 군인이라던가 그런 데 군사시설 이런 데만 공격을 해야지. 사실 민간인은 건들면 안 되거든요. 근데 벌써부터 지금 막 SNS나 이런 데서 막 그 민간인 피해 사례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, 물론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자전거 타고 가던 꼬마가 또 뭐 피격을 당해서 뭐 피를 흘린 지 쓰러져 있는 사진들도 지금 공개된 상태고요.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그런 좀 힘든 순간을 좀 안 닥쳤으면 좋겠어요. 좀 니네가 아무리 그 욕심이 많다고 해도 건드릴 게 있고 안 건드릴 게 있는데 민간인들이 무슨 죄냐고요. 거기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피해를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런 쓰레기 같은 푸틴 새끼야. 정말 답답합니다. 답답한데 어쨌든 이 외교적 분쟁이 좀 빨리 해결돼서 좀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들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고, 아니고요. 아무튼 네, 샤쿠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할게요. 혹시 이 러시아 관련된 좀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